안녕하세요. 테스엠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양평화론 원문을 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만근 수백 년 이래로 구주 열방은 돈망 도덕지 심하야 일사무력하고 양성 경쟁지 심하야 소무 기탄이라. 중 아구 우 극심원하니 기 포행 잔해는 서구 동화가 무처 불급이라. 악영 죄일이면 신인 공로라. 고 천사일기하야 사 동해중 소도 일본으로 여차 강대지 노국을 일권 타도어 만주 대륙지상이라. 숙 취능 탕례화 차는 순천 득지 응인지 리아라. 자, 그럼 한 구절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만근 수백 년 이래 구주열방. 자, 여기서 이자는 이자는 말 이을 이자인데요. 여기서 이 이자는 이 말 이을 이자입니다. 자, 이 말 이을 이자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할 때 순접으로 연결할 것인가, 역접으로 연결할 것인가. 자, 앞에 있는 내용은 그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내용은 그 동양의 여러 나라들은 글 공부에 힘을 쓰고 자기 나라 영토만 지키려고 했고 다른 나라의 땅은 한치도 빼앗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유럽, 여기서 이 구주는 유럽이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는 역접으로 풀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만근이란 말은 이 늦을 만자가 똑같이 쓰는데요. 자, 최근, 요즘이라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최근 수백 년은 숫자는 뭐 두세트 되고 서너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3, 400년을 말하는데 그래서 최근 그 3, 400년간 또는 최근 수백 년 이래는 어떠한 과거 기점으로부터 지금까지죠. 이래를 다른 말로 뭐 이후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번역할 때 동안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그 한자성어가 있죠. 자고일에 하면 자 옛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죠. 자고 이래로 항상 많이 쓰죠. 자고 이래로 뭐 한국은 뭐 자고 이래로 뭐 남자는 자고 이래로 여자는 이런 아주 상투적인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우리가 남자 여자를 정의할 때 뭐 자고 이래 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이러 해야 했고 여자는 이러해야 했다. 이런 말은 구시대적 언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래가 이런 말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 수백 년 동안 구주. 자, 이 구주를 보면 자, 뒤에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음역어인데요. 옛날 그 유럽을 한자어로 표기할 때, 즉 한자어로 유럽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표기할 때 이 유럽의 어떤 그 음가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근사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구라파였습니다. 자, 중국어로 이 구자를 어우라고 있습니다. 보통 한자들은 우리나라 한자나 일본 한자나 그 중국이나 다 음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많이 차이 나는 거 없는데 유독 이 구자가 뭐 이 토할 구자죠, 이거. 근데 유독 이 구자는 음이 어우 좀 많이 다릅니다.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럽을 왜 구라파 할까 생각을 하다가도 중국음으로 이 구자를 어우라고 했기 때문에 어울로빠이기 때문에 유럽을 그 당시에는 어우로빠로 적었다. 이 라자는 요즘은 이 중국에서 이렇게 간자자로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중국 당시에 표기했던 게 바로
어우로파, 우리나라 음으로 구라파이기 때문에 이 구자를 구자하면 유럽을 뜻하고, 그다음 아메리카, 미국을 아미리가, 아미리가, 중국어로 읽으면 아메리자, 아메이, 아메리자, 아메리자, 아메리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미자를 메이라고 읽죠, 메이. 그래서 자, 미국을 우리가 이 미자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 쌀미자를 씁니다. 쌀미. 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자와 미를 자를 합치면 구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구미 지역에서 하면 유럽과 미국을 뜻하는 거죠. 구미 각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중국에서는 파고를 해서 이 F, 파가 프랑스의 이 F 발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 법자를 안 쓰지 않고 이 부처할 때 불자를 씁니다. 그 나라마다 쓰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그 중국에서 쓰는 걸 가져다 썼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거죠. 쌀미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좀 미자는 좋은 뜻이죠. 쌀미보다는 좀 어떤 한자의 의미적으로 보면 좋은 뜻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아마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중국이 쓰는 이 미자가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본과 그런 관계를 보면 좀 아주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보면 일본이 그렇게 미국을 존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음역으로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시 이제 전에 넘어가면 이제 풀이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최근 수백 년 동안 이 유럽의 여러 나라, 열방하면 이 열자가 나열하다니까 여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열방하면 여러 나라, 열국이라고도 하죠. 열국. 열도. 그 일본 열도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섬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쭉 나열된 그래 많은 섬을 가리킬 때 열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열전이란 말도 있죠. 그 사마천 사기에서 보면 열전 여러 사람 보통 이제 72명이 거의 70명 정도 나오는데 이 열전 여러 사람들의 이 전기를 가지고 이 나열해서 쓴 게 열전이죠. 자, 아무튼 이 열자를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면 자, 돈망 도덕지시 마야 일사무력이라. 자, 돈망하면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 우리가 알죠? 항상 이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있는데 이 도덕이란 말도 상당히 심오한 말입니다. 이 도와 덕이 원래 다르잖아요.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상권이 도고 이 학원이 덕이에요. 그 노자가 지은 책이 그 도덕이라는 어떤 경전이 도덕경인데요. 이 도자를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주 만물에 그 있는 어떤 생성과 소멸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 우리 어떤 그 몸에는 도를 가지고 있어요. 도를 갖고 태어나죠. 이게 바로 도라는 거죠. 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게 도라 어 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 부여받은 것을 그 천명이라고 합니다. 천명, 즉 이걸 우리가 성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부여받은 걸 성이고 그것을 그 본성대로 사는 게 도예요. 유학에서 말하는 거죠. 이거 좀 도가하고 다릅니다. 유학에서 말하는 게 이게 그 어떤 본성대로 사는 게 도라는 거죠. 우리가 도를 닦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본성, 착한 본성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도인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꼭 도를 닦는 게 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덕이란 게 뭐냐? 이 올바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덕자도 풀이해 보면 원래 이 덕자는 고들 직자에다가 마음심 이것도 덕자입니다. 사람 이름에 이것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누였어요. 누이고 하늘자 있고 여기에다가 갈 행자가 덮은 겁니다. 가다는 것은 행동하다 행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덕자의 올바른 마음이에요. 올바른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게 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몸에서 그 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덕입니다.
덕이 별다른 게 없어요. 올바른 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속에 계속 쌓여서 그게 몸으로 표출되면 그 사람의 관상만 보고도 우리가 덕스러운지 덕스럽지 않은 거를 아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남자가 아니고 그냥 사람 40세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얼굴에 책임을 질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거죠. 20-30 대까지는 좀 인격이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40 세는 이미 사회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일가를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링컨이 그런 말을 한 거죠. 도덕경을 이 사람이 읽지 않았어도 벌써 그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훌륭한 어떤 음 인격을 이루어 그 미국의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일가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덕이라는 글자가 링컨의 한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이 도덕이 그런 거란 거죠. 즉 올바른 행위를 해야만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은 옛날에 착했는가 몰라도 최근 수백 년간에는 도덕을 생각하는 마음을 갑자기 잊어버리고. 자, 이때 이 돈자는 갑자기 돈자인데요. 그 불가에서 이런 말 있죠. 자, 도노점수란 말 있습니다. 갑자기 깨닫고 점차적으로 수행한다. 자, 도라는 것은 갑자기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갑자기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해탈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문득 깨달았음을 얻었을지라도 이 깨달음이 이제 뭐 내가 도라고 표현했지만 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아무튼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 그 원효 대사가 그 당나라로 지금 그때 불경을 구하러 어떤 불경의 오묘한 진리를 그 얻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다가 우리나라를 벗어나기 전에 어 동굴에서 자게 되는데 갑자기 목이 말라서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어 물을 찾아서 잠결에 물을 찾아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너무나 물 맛이 달았어요. 자, 그러고 잠을 잘 잔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자기가 마신 물이 바로 사람이 죽은 해골 안에 고여있던 물이었던 거죠. 자, 자기가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렇게나 물이 달콤했는데 그 알고 난 다음에는 다 토했겠죠. 여기서 깨달은 게 뭐다? 일체유심죠. 그래서 자, 모든 것은 일체, 이 채자 일체자죠. 모든 것은 오직 유자. 마음심, 마음이 짓는 바다, 지을 조자, 만들다.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작용이다. 여기서 깨달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원효 대사가 이 갑자기 깨달았다고 해서 수행을 멈춘 게 아니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수행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노 점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이 도덕을 생각하는 마음을 갑자기 잊어버리고 또는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죠. 옛날에 잘 그런 도덕적인 어떤 정신 무장을 했는데 이 뭐 스페인 그 무적 함대 해상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먼 그 나라로 항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뭐 후추라든가 황금이라든가 또는 그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나는 값비싼 그 어떤 원료들을 독차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배들을 파견해서 빼앗고 어떤 제국주의란 이름으로 그 온갖 악행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16세기 이후부터 그 최근 20세기 초까지 이런 악행을 자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유럽 여러 나라들 어떻게 돼요? 도덕지심을 모두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날마다 무력을 일삼다. 하자는 일사자가 아니라 일삼다. 항상 어떻게 돼? 어, 자신이 하는 일처럼 매일 다반사처럼 일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무력을 일삼아서 양성 경쟁지심하야 소무기탄이라. 자, 경쟁하는 마음, 경쟁 다투다는 말이죠. 다투는 마음을 양성 길러서
양성은 이제 기르다. 그래서 이 다투는 마음을 길러서 조금도 기탄 꺼리끼는 바가 없었다. 기탄은 왜 기탄 없이 말하다 할 때 꺼리끼지 말라 할 때 이 기탄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하는 마음을 조금도 꺼리끼는 바가 없었다. 자, 이 탄자를 보면 이런 말 있죠? 꺼리다. 즉 허물이 있으면 잘못을 하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 이 공자가 한 말인데요. 잘못을 알고도 또 잘못을 하면 이건 진짜 나쁜 거죠. 하지만 자신이 한 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하면 이건 실수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을 알고서 인지하고 나서 또 잘못하면 진짜 이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한 말 있어요. 잘못을 한 뒤에는 그것을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이죠.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줄이려고 해야 되고요. 그 실수가 잘못인 줄 알면 고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자, 유럽의 그 전반적인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아국 우국심원이라. 자, 그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아국은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러시아가 더욱 심했다는 말이죠. 언자는 이제 문장 종결사인데요. 어디 어디에서 이거는 이제 보통 어차 뭐 어차의 그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럽에서 이런 말이죠. 유럽에서 그런 유럽 그 가운데에서 러시아가 특히 매우 심했다. 근데 이 러시아를 이 좀 전에 배운 이 음력어처럼 러시아를 중국에서는 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얼로스 하면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아자를 쓴 그 역사적인 사건 있죠? 아관 파천. 파천은 임금이 도망가는 걸 파천이라고 하는데요. 좀 고급스럽게 파천이라고 하는 거죠. 실은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관으로, 즉 1896년 2월 11일부터 약 1년 동안 그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 황제가 도망을 갔죠. 이걸 우리가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이 러시아를 가리키는 용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일본과 러시아, 즉 러시아와 일본 전쟁을 노일 전쟁, 이 로자인데 두음 법칙이니까 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일 전쟁이라고도 하는 거죠. 옛날 또 그 노어노문학과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러시아학과를 노어노문학과, 뭐 중국어학과를 중어중문학과 하듯이 노어노문학과. 요즘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아자하고 로자가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포행 잔해 서구 동화 무처 불급이라. 자, 기자는 러시아를 가르쳐. 그들의 포악한 행위. 이때 보통은 이 포악하다면 포자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자를 읽을 때가 갑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더위가 찾아오는 걸 우리가 폭염이라고 합니다. 폭염주의보 내리죠. 또 폭우. 자, 비가 오거나 갑자기 비가 내리고 많이 내리는 거, 그리고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는 거 다 이게 이 폭자를 씁니다. 폭설. 그런데 포악하다, 아주 잔인하다 할 때는 포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악한 행위와 그들의 잔인한 해악이 서구, 동아. 자, 지구를 서쪽과 동쪽으로 나눴을 때 유럽은 서쪽에 있죠. 그래서 서구는 서쪽 유럽이 아니라 동쪽 유럽, 동유럽, 남유럽, 북유럽이 아니라 그냥 서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보통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즉 동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또는 서양과 동양에 그 영향이 미칠 급자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자, 러시아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지 지금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자, 그 당시부터 그 표트르 대제가 또 황제 오른 다음부터 그 영토를 차지하려는 야욕이 아주 컸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러시아를 참 무서워했죠. 포악한 나라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거죠. 아무튼 유럽도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더 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포악한 행위와 이 잔인한 이 해악은 서양과 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악영죄일 신인공노라. 자, 악이 가득하면 영자가 찰영자입니다. 악이 가득하고 죄가 넘치다. 이 넘칠 일자를 보면 이 그릇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글자는 원래 이 물 숫자입니다. 물 숫자를 90도로 이게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지금 물이 그릇에 이게 가득 하니까 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뜻이고요. 야, 여기다 물 숫자를 더해가지고 물이 또 있으니까 물이 넘친다 해서 넘칠 일자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넘치는 걸 우리가 헤일이라고 하잖아요. 헤일. 자, 그렇게 풀이를 하면 그 악이 가득하고 죄가 넘치면, 즉 온 세상 곳곳에 지금 악이 가득하고 죄가 넘친다는 것은 러시아의 어떤 만행이 얼마나 심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악이 가득하고 죄가 넘치면 신인이 공노한다. 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천인공노란 말 많이 씁니다. 천인공노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신인공노는 잘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개의 한자성어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신과 사람이 함께 또 모두 화내는 바이다. 노여워하는 바이다. 자, 악행이 가득 차고 죄가 넘쳐나면 또 하느님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신과 사람이 함께 분노한다. 고 천사 일기 사 통해 중 소도 일본이라. 자, 그러므로 자, 앞에 있는 어떤 이유와 뒤에 있는 결과를 말할 때 이 고자가 연결해 줍니다. 앞에 내용이 어떤 원인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입니다. 자,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가장 심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하자 내려주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내려주는 걸 사라고 합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무엇을 하사하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임금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이죠. 하늘이 일기면 한 번의 기회죠. 일본에게 여기서 일본을 말합니다. 일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서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사역동사죠. 즉 동해 안에 있는 동해에 있는 동쪽 바다는 우리나라 바다죠. 자, 안중근호사가 얼마나 역사식이 투철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약 이 어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이 말이 거슬렸으면 이 동양평화론도 지금 어디 일본 저 수장고에 갇혀가지고 지금 우리가 동양평화를 잊지 못하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자, 이 분명히 이 바다는 우리나라 동해바다입니다. 이 동해바다 안에 있는 소도 작은 섬나라죠. 섬나라가 아니죠. 작은 섬나라인 일본으로 하여금 자 이게 지금 이 러일 전쟁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즉, 자, 이 당시 러일 전쟁까지만 벌어질 때도 이 사건이 났을 때만 해도 러시아를 응원하진 않았어요. 일본을 응원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나 뭐 청나라, 중국도 이 러시아 편이 아니죠. 러시아가 워낙 잔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들 속았지만. 그래서 이 동해 중에 있는 동쪽 바다 중에 있는 작은 섬나라의 일본으로 하여금 여차 강대지 노국이라. 자, 여차는 앞에 있는 사실을 나열할 때 씁니다. 이와 같이, 즉, 러시아가 잔악한 짓을 했잖아요. 유럽도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나쁜 그 아가 있었어요. 그러한 역사 사실인데 이와 같은 즉 나쁜 나라 이와 같이 나쁜 나라인 강대국 러시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 러시아를 아까 아라사라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노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서아입니다. 로서아. 그래서 이 러시아는 노국과 아라사 두 개가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알아줬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만행을 저지르는 이 강대국 러시아를 일권 타도 만주 대륙지상이라. 자, 일권은 한 주먹이죠. 한 주먹으로 타도. 그래, 타도한다고 했죠. 때려 눕히는 거죠. 때려서 거꾸로 넘어뜨리는 걸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먹으로 타도했다. 어디에서? 만주 대륙 위에서. 그래서 자, 한 주먹으로 만주 대륙 위에서 또는 뭐 상자를 꼭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땅 위죠. 땅 아래겠습니까? 그냥 이 상자는 보통 어디 어디에서 그래서 이 어자와 이 사이에서 뭐 제자를 써도 되죠. 만주 대륙 지자 빼도 됩니다. 그래서 뭐 만주 대륙상 하면 만주 대륙에서 이 상자는 보통 어떤 장소를 가리킬 때 어떤 용도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라고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 주먹으로 만주 대륙에서 때려 눕히게 하였다. 앞에 있는 아까 사자 있었죠? 사자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타도까지. 한 주먹으로 해서 그 동해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일본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만주 대륙에서 한 주먹으로 그 러시아를 때려 눕히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하 개혁까지가 걸리는 눕히게 뭐뭐하 개자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죠.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그런데 숙취능 탕량후와 누구 이거 누구입니다. 이 의문사로 한문에서는 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후죠, 후. 영어의 후에 해당하는 거죠. 누가 취능, 이거 취능이죠. 중국어로 찌우능인데 뭐뭐 할 수 있겠는가? 영어의 can하고 똑같습니다. can,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탁자는 원래 그 젤 도자가 있지만 여기서는 제다가 아니라 헤아릴 탁자입니다. 자로 잰다 할 때는 도죠. 그래서 도량형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탁이죠. 그래서 이 도자가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잰다 할 때는 도량입니다. 그 사람의 도량이 넓다, 크다 할 때 이 도자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재고 헤아려 보니까 아주 크다는 거죠. 그리고 탕량하면 헤아릴 탁자, 헤아릴 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을 헤아릴 때는 탕량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뭐 근대 탁지부가 있어, 탁지부. 탁지부가 있었습니다. 옛날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어떤 기관의 이름이 탁지부입니다. 이 탁자도 헤아릴 탁자죠. 그래서 누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무엇을 헤아릴 수 있었겠느냐? 누가 바로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을지 누가 헤아릴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만큼 일본이 러시아를 그 무너뜨린 것은 아주 그 당시 러일전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세계에서 아주 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누구의 힘이었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차 순천 득지응인지 리하라. 자, 이것은 순천 하늘을 따르고 땅의 어떤 그 지형을 얻고 사람의 마음에 호응하는 이치이다. 자, 번역을 하면 이렇게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누구도 헤아릴 수 없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은 바로 하늘의 뜻에 따르고 이게 바로 순리라는 거죠. 그 당시 어떤 자연의 형세입니다. 하늘의 뜻에 따르고 땅의 형세를 얻었으면 자, 러시아와 그 일본의 싸움에서 일본이 오히려 그 어떤 지형 지세를 잘 이용을 했죠. 그리고 가까운 우리나라 그 중국이 좀 많이 도와줬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지리적 조건에서도 지금 이로움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호응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국 또 각 아시아 여러 나라
그리고 미국도 그대로 러시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럽인 러시아 도와주지 않았고 영국도 그대로 있었죠.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내심 패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의 뜻에 따르고 땅의 형세를 얻으며 사람의 마음에 호응하는 이치라는 거죠. 주역에 이런 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탕왕과 무왕이 은나라를 무르치고 그 주나라를 세웠는데요. 이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호응을 했다는 거죠. 어떤 자연의 이치를 따랐기 때문에 은나라를 물리치고 즉 중국 천하를 통일했다는 겁니다. 여기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안중근 의사는 이걸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순천득지 응인, 이게 바로 이 동양평화론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게 이 6자의 글자가 어, 이 내용을 이 동양평화론 내용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나중에 또 계속하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